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암수 조사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90%다. 즉, 범죄 객관 중에서 4문제가량 나오는데요. 암수 조사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암수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들어봤기 때문에 암수 조사 방법이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암수 조사 방법은 크게 직접적과 간접적으로 나눕니다. 직접적 조사가 있고요. 간접적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간접적 조사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 조사는 볼까요? 자연적 감시가 있고요. 자연적 감시 또는 자연적 조사가 있고요. 인위적 감시 또는 인위적 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자연적 감시. 자연적 감시는 크게 두 가지 또 나뉘죠. 참여, 직접 참여하는 거죠. 참여.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직접적 참여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어떤 갱 집단의 직접 구속으로 참여해서 보는 겁니다. 서더랜드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범죄자를 바로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직접적 참여가 어떤 갱 조직 같은데 구성으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범죄자를 바로 조사하는데 이것이 쓰이는 겁니다. 다만 문제점은 발각되면 보복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구성원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만 들통이 안 나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비참여 방법은 뭐냐? 그냥 CCTV에 찍힌 거 있잖아요. CCTV 참여치 않더라도 CCTV에 촬영된 것을 직접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고요. 인위적 감시는 요건 실험 같은 거입니다. 실험 조사다. 실험 조사. 요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블랭켄 부르고 실험입니다. 위장절도범. 그래서 그 상점 주인에게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위장절도범, 절도범을 가장해서 물건을 훔치려면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거 보는 겁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눈 감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요. 근데 간접적 조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간접적은 바로 자기 보고식 조사하고 피해자 조사가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그다음 피해자 조사를 보조해주는 정보 제공자. 조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다 했습니다. 일단 자, 간접적 조사는 여기 생생한 거지만 이건 과거에 대한 조사하는 거이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보고식 조사는 바로 자기가 뭐야? 가해자. 가해자가 누굽니까? 범죄자죠. 즉 범죄자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감히 자기가 범죄에 저질렀다고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익명성, 비밀을 보장하겠다. 다만 범죄 연구의 목적은 거기만 쓰이지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걸 꼭 주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아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보고식 조사에 대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가령 본드 같은 거 마셨냐, 마약 같은 거 본드, 그 다음에 원조 규제했냐, 원조 규제, 음주했느냐, 음주, 끼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섣불리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유인즉슨 뭡니까? 처벌받을까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또한 문제는 또 뭐가 있냐? 문제점은 기억력의 한계가 있죠.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범죄 같은 것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것도 있어.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치야? 1년 이내의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몇 년 지난 걸 조사하기는 곤란하다. 또 문제는 결측지가 발생할 수 있다. 결측지. 한문하시면 돼. 측정하는데 결한다는 것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결측지는 몰랐어. 결측지. 이 사람이 어딘지 몰라. 이걸 뭐라 그래? 실종 사건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금방 안 나와도 이해는 되는데 잠깐 공부했을 땐 오감으로 해야 돼. 오감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요? 하고 하고 나서 막 두 문제 따고 막 이래. 웃지 말라래. 그게 두 문자 따는 게 공부냐? 두 문자 외우기도 힘들어. 정 안 되는 것만 두 문자 따갖고 외우는 것이 처음부터 두 문자 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한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두 문자 따는 게 좋고, 안 될 때 선생님이 해주는 방법대로 따라오는 게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솔하게 보고하는 거지만 도움이 되지, 이 사람이 거짓을 보고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간접조사에서 암수조사의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조사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객관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 피해자가 조사한 진술하는 거니까.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범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살인죄가 문제죠. 살인죄. 그럼 피해자가 살인하면 사망하지 않습니까? 사망한 사람이 무슨 피해자 보고를 합니까? 조사합니까?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조사는 얘가 가해자가 아니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니까, 목격자 이런 사람이니까 바로 자기 보고식 조사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조사의 보조 수단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보면 끝났습니다. 초점만 잡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